오늘 첫 번째 뉴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차라리 각본이었으면 마이클 헤이즈가 첼시 그린에 대해서 30분 줄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얼리얼에서 했기 때문에 첼시에게 좌절을 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리얼이 사실 첼시 그린에게 특별한 계획을 주는 게 아니냐, 첼시 그린에게 푸시를 주기 위해서 얼리얼에서 마이클 헤이즈가 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리얼에서 마이클 헤이즈가 첼시 그린이 메인 이벤터가 아니라는 듯이 못을 박듯이 얘기했잖아. 이게 사실 각본이라는 거야. 이렇게 첼시 그린의 유리천장을 만들어주고 막상 WWE에서 첼시를 밀어주려는 그런 숨겨진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근데 첼시 그린이 직접 밝히기를 이 마이클 헤이즈하고 관련된 모든 발언은 자신의 특정 발언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대본 없이 모두 본인의 의사대로 말한 거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마이클 헤이즈의 확인 사설은 각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리얼을 위한 각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첼시 그린이 이렇게 얼리얼을 통해서 무시받았지만 WWE에서 그 유리천장을 뚫는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첼시가 직접 아니에요, 모두 리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얼리얼이 사실은 리얼이다 다시 확인을 시켜줬고, 문제는 이제 첼시 그린이 이번 스맥다운에서 또 부상을 당했어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번 스맥다운 제가 또 중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번 스맥다운 일리미네이션 챔버 퀄리파잉 3웨이 매치 래쉬 레전드 티파니 첼시 그린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좀 아쉬웠죠. 코스트 투 코스트를 시전을 하고 나서 팔 뒤꿈치와 발목에 붓기와 염좌가 생기고 트리플 레아도 불참하게 되면서 결국 트리플 레아 혼성 벨트는 이 이단 페이지가 대체자 데타를 구해서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구아나하고 롤라 바이스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트리플 레아 혼성 벨트가 넘어갔습니다. 또 코스트 투 코스트, 그니까요. 이거를 왜 계속 해가지고 왜 계속 다치는 거야? 일리아랑 쉐이 맥맨만 하라고, 세스, 첼시 이런 애들은 쓰지 마. 왜 갑자기 안 하던 걸 해갖고 계속 다치는지 모르겠어. 너무 가슴 아프게. 이게 길어지면은 레슬매니아 시즌을 놓치는 거잖아. 물론 안 다쳐서도 레슬매니아 첼시 그린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코스트 투 코스트로 인해서 계속해서 줄 부상이 생기고 있어요. 세스에 이어서 첼시도 부상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저도 이 소식을 전달해보고요. 다음 뉴스, 리플레어 은퇴 경기 또 한다? 리플레어가 은퇴 경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022년도 자신의 전 4위 안드라데와 함께 태그팀 매치로 제이 리썰, 제프 제럿을 상대로 은퇴 경기를 했었던 리플레어가 다시 은퇴 경기를 한다면 리키 모튼을 원한다면서 정당한 페이가 지급된다면 경기를 할 용의가 있다고 팬사인회에서 밝혔습니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샬럿이 절대 안돼, absolutely not이라고 댓글을 직접 달아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후에 리플레어는 경기할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76세 리플레어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재밌었던 게 이 absolutely not이라고 첼시가 댓글을 단 게 너무 RT가 많이 됐어. 리트윗이 많이 됐는데, 웬만하면 선수들이 이 뉴스 사이트에 직접 인용을 하거나 댓글을 다는 일을 좀 삼가하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그만큼 샬럿이 팔짝 뛰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귀여웠어. 샬럿이 너무 참 좋았다. 그래서 리플레어가 은퇴 경기한 게 아마 22년도에 은퇴 경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 사만더 어빈이 엘리트가 된다라는 루머인데, 사만더 어빈은 현재 비경쟁 조항으로 어느 레슬링 단체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링 아나운서로 최고점을 찍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AEW에서 영입하고 싶은 인재일 겁니다. 리코샤는 때가 되면 사만더 어빈이 배우로서의 경험을 살려 자신의 악역 매니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일찍이 사만더 어빈 역시 WWE 떠난 이유가 링 아나운서의 역할에 염증을 느껴서였고, WWE에서 이제 제너럴 매니저나 악역 매니저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너는 링 아나운서를 잘하니까 링 아나운서를 계속해 라고 하니까 그냥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가수 생활하고 배우 생활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WWE 떠났기 때문에
이제 비경쟁 조항 기간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90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만더비는 좀 긴가 봐. 그래서 이제 사만더비는 AW가 비경쟁 조항이 끝나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사만더비는 르네 형처럼 되겠지. 가능성 있죠. 네. 아마 리코시 본인이 배우를 하고 싶었던 만큼 본인의 악역 매니저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 더 디맨드의 여성 멤버로서 뭐 활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존 시나 명예의 전당 헌액 미룬다. 존 시나가 26년도 명예의 전당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파이트풀 출처에 의하면 올해 메인은 스테파니 맥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나의 23년간 경력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명예의 전당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기대받았지만 올해는 아예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불멸의 순간 헌액식, 이게 뭐냐, 경기 불멸의 순간 헌액식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시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객석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나는 지금 헐리우드 일정으로 바쁘다네요. 네, 이 발음이 어렵다. 불멸의 순간 헌액식, 이건 이제 경기를 이제 따로 헌액을 해주는 건데, 전년도에는 브ret 하트 오스틴 경기가 이제 헌액 받았는데, 그러니까 존 시나는 올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안 된다는 거야. 바티스타 나는 점점 하시는데, 바티스타도 문제죠. 바티스타가 이제 원래는 헌액 예정이었는데,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안 하고 싶다 해갖고 코로나 때 헌액을 미루고, 존 시나도 지금 스테파니에게 밀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존 시나가 언제 헌액될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기세라는 게 있는데, 흐름이란 게 있고, 이 흐름과 기세가 올해 은퇴했으니까 올해 레메로 딱 이어지면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흐름이 끊기는 거야, 스테파니로 인해서. WWE가 원하는 흐름은 전년도 트리플 H에 이어서 아내 스테파니를 헌액하고 싶은 그 흐름을 더 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 이제 바티스타도 헌액이 미뤄졌고 존 시나도 헌액이 미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호건 자이언트 경기가 되려나? 그러게. 이 불멸의 순간이 경기를 헌액하는 거기 때문에 호건과 자이언트, 호건과 앙드레도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호건이 이제 별세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호건 앙드레도 괜찮네. 내년은 쉐인 빈스네요. 아, 설마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아마 좀 많이 짠한 뉴스인데, 빅이가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본인은 만족한다고 하고 지금은 그게 자신이 밝히는 전부라고 합니다. 현재는 WWE에서 프리쇼 패널 겸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전 WWE 빅이에게 감사의 인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많이 안타깝죠? 빅이가 이제 WWE 챔피언까지 해본 인물로서 나름의 고점을 찍어본 인물인데, 이 리치 홀랜드의 벨리 투 벨리 스플렉스 한 방으로 목이 아예 꺾이면서 몸에 마비가 왔고 해서 진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치 홀랜드조차도 결국에 목이 부러지면서 WWE에서 방출을 당했으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업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기묘합니다. 빅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빅이가 결국 이렇게 은퇴를 했어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친의 자매하고 결혼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핑크빛 기류 연애를 하고 있고, WWE에서도 프리쇼 패널하고 분석가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좋은 일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세미 제인 챔피언 가능했다. 이것도 이거는 뉴스입니다. 뉴스. 세미 제인이 WWE에서 드루 맥킨타이어를 상대로 타이틀을 땄을 수도 있다라는 루머인데요. 결국에는 이 루머하고는 달리 드루를 상대로 또 패배하면서 드루 맥킨타이어 상대 전적이 0승 12패가 되었죠. 그런데 데이브 멜처에 따르면 당일에 경기 결과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일부에서는 캐나다하고 사우디라는 세미의 완벽한 세팅에 챔피언십을 더해 얼티밋 언더독 스토리를 완성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이 트리플 H로 인해서 거절되었습니다. 크라운 주얼에서 세스 롤린스의 이탈로 인해서 WWE는 모든 게 변했습니다. 때문에 드루 맥킨타이어는 매니아에서 중요하게 쓸 예정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각본진들이 계속해서 왈부하잖아. 얘를 이기게 하자, 쟤를 이기게 하자, 이렇게 스토리 회의를 하는데, 이 스토리 회의가 계속해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당일까지 안정해졌는데 당일날 트리플 H가 킬을 했다는 거야.
드루 맥킨타이어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세미 제인의 시련이 계속해서 멀어질 것만 같다. 나도 뭐 데니얼 브라이언을 잇는 얼티밋 언더독은 세미 제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세미 제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데니얼 브라이언에게 있었던 상품성이었다고 생각해. 데니얼 브라이언은 이게 있었잖아. 이 예스가 있었고, 이 티셔츠도 예스 티셔츠가 많이 팔렸는데, 세미는 뭔가 데니얼 브라이언의 닮은 꼴로서 언더독 역할을 잘 하지만 그게 없어. 이 돈 냄새가 안 나요. 네,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네. 로얄 럼블 승자 로만 레인즈가 아니었다라는 루머인데, 이것도 옵저버입니다. 네, 원래 계획에 따르면 브론 브레이커가 우승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레슬링 옵저버에 따르면 그를 메인 이벤터로 띄우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올해 넷플릭스 1주년 프리미어에서 CM펑크에게 패배했잖아, 타이틀전을. 근데 이걸 로얄 럼블을 우승하게 되면서 CM펑크하고 대결을 레슬매니아에서 해서 CM펑크를 이기게 할 계획이었답니다. 네. 하지만 WWE는 드루 맥킨타이어를 챔피언으로 만들면서 로우 쪽에 체급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 맥킨타이어를 S급까지로 보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코디 로즈를 또 로얄 럼블 우승자로서 바로 이렇게 직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이틀 방어전하는 챔피언하는 그 역할도 아니라 추격자로서 올려놓고 싶었고, 때문에 코디 로즈는 로얄 럼블 우승도 나가리가 된 거야. 그래서 나이트 2의 무게감 있는 대진으로 로만 레인즈를 선택하게 되면서 로만하고의 펑크로 급 드리프트를 한 거지.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의 대관식은 조금 미뤄질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괜히 세스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세스의 계획대로였다면은 모든 게 달라졌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세스 롤린스의 부상이 없었더라면 세스 롤린스는 로만 레인즈를 상대할 예정이었고, 코디 로즈는 CM펑크를 상대할 예정이었어. 근데 그 크라운 주얼에 박치기 한 방으로 이 세계선이 다 뒤틀린 거야. 그 뒤틀린 세계선에서 첫 번째 계획은 원래 브론 브레이커의 우승이었는데, 드루 맥킨타이어가 스맥다운에서 챔피언이 돼버리고 나니까 브론으로 펑크를 밀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코디 로즈도 이대로 챔피언을 잃자마자 로얄 럼블 우승시키는 건 너무 빠르다, 이 남자에게 시련을 주자 해서 엘리미네이션 챔버까지로 미뤄지는 것 같고, 이 박치기 한 방으로 모든 세계선이 막 이렇게 막 나선원이 돼버린 거야. AJ 스타일스 선수 은퇴 아닐 것, 또 AJ 또 스타일스 또 은퇴식에 대한 뉴스인데, WWE 내부 관계자들조차도 스타일스가 이대로 레슬링을 아예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스테파니의 팟캐스트에서 Never Say Never를 외친 것도 그렇고, 이제 서프라이즈로 아내가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를 이제 이 스테파니가 읽었거든요. 감동적인 편지에 이제 드디어 집에 오는 남편이라는 문구를 보아서는 AJ는 한동안 가족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집에 오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딴 데로 갈 거였으면은 이 표현을 안 썼을 거라는 추측인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걸로 보아서 한동안은 적어도 가족 곁에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짐 루스는 더 큰 무대 미국에서 했어야 됐다라고 은퇴가 조금 아쉬웠다고 표현을 했고요. WWE는 지금도 AJ 스타일스를 프로듀서, 트레이너 등의 고액 연봉으로 잡아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편지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막 대학생이었던 나에게 당신을 알게 되면서 WCW에서 번 돈으로 나는 뭐 학교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당신은 나만 믿으라고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프로레슬러하고 결혼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호호, 막 이러면서 막. 아무튼 되게 감동적인 편지인데, 이 스테파니 팟캐스트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AJ 스타일스는 올해 은퇴한다 했잖아. 올해 은퇴한다고 했던 게 내 생각에는 WWE만 올해 은퇴한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봐요. 레슬링 그만두면 아내가 머리 자르는 걸 원한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애초에 뭐 쇼컷을 하던 양반이었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올해 WWE 그만둔다 했던 것 같고, 올해는 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까? 26년도는 가족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레슬링을 좀 멀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고 27년도에 아마 엘리트일 것 같은데, 어쨌든 TNA는 아닌 거야. TNA를 하더라도 짧게 찍먹 이 정도인 것 같고,
가족들 생각하면 WWE 남는 게 맞는 것 같기도. 지금 이 프로듀서 트레이너 이쪽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기도 하죠. 네. TNA 가야죠. 그러니까 TNA가 저번 뉴스에서도 얘기했듯이 WWE 관계자가 추측하기를 얘가 TNA 갈 거였으면 TNA랑 교류가 있던 선수 생활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말에서 약간 TNA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트리 윌리엄스도 TNA 가서 TNA 챔피언하고 TNA 매주 출연하고 그랬는데 AJ가 TNA 할 거였으면 벌써 했다라는 게 약간 정설이에요.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지미 브루스 삭제. 이게 무슨 얘기냐? 난 이거 제목을 보자마자 예감이 딱 왔는데, 이 로우에서 둘이 함께 했던 설전 있잖아. 로만 레인즈와 CM 펑크 간의 뜨거운 설전 중에 가장 화제였던 대사는 지브러스 드립인데요. 이게 몰랐는데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CM 펑크의 그 신상 야구 자켓하고 로만 레인즈 캐릭터는 약간 방탄 조끼 옷을 입고 있더라고. 약간 그들의 현재 모습을 반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로우의 리캡 하이라이트에서는 이 지브로스 대사가 잘려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넷플릭스이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 쪽에서는 디즈니의 저작물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디즈니 드립을 치면 넷플릭스에서 하이라이트에선 좀 잘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 아마 앞으로도 넷플릭스 쪽에서는 디즈니를 좀 견제할 것 같다. 유튜브에서도 잘린 건데, 이 넷플릭스 안에서도 로우 리캡이라고 있어요. 로우 리캡이 있고, 그리고 뭐 스맥다운이나 NXT에서도 이 CM 펑크와 로만 레인즈의 발언을 잠깐 방영을 해줘. 이번 나 스맥다운 중계할 때도 로우의 하이라이트로 이 장면만 나왔거든. 근데 이 장면에 지브로스 발언은 잘려 있었다. 그게 바로 넷플릭스 쪽에서 디즈니 쪽을 굳이 언급 안 하려는 거다.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뉴스. 이 뉴스가 제일 큰 뉴스 같은데, 아야 스미스의 비극입니다. 아야 스미스 심판 아시죠? 예. WWE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흑인 여성 심판을 아실 텐데, 이 선수가 누구냐? 이 심판이 누구냐? 이제 선수로서 이 퍼포먼스 센터에 입단을 했어요. 이게 일부러 이 사진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선수를 하려고 WWE 입단을 했다가 나중에 심판으로 간 거야. 나중에 심판으로 가가지고 이 NXT의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리온 러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해서 이제 WWE에서 심판으로 커리어를 키워나가면서 나름 좋은 미래를 점치던 아야 스미스인데, 그녀의 가족이 이제 화재로 불이 나게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사촌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예, 가족이 4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영혼이 타버린 것 같다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전했고, 고펀드미가 이제 후원 사이트인데 고펀드미의 후원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 삼촌이 장례를 4번이나 해야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고펀드미가 $50,000 후원을 목표로 했지만 후원 사이트는 이미 $10,000,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 모건, 베일리 등이 $5,000씩 후원했습니다. 예,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네. $5,000씩이면 거의 600만원 이상이죠. 네. 그래서 리브 모건하고 베일리가 마음을 많이 전했다.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소식을 보고, 이 보통 소식이 아니구나. 왜 이렇게 미국은 불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산불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또 산불이 아니라서.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라멘 모건 몬테즈 포드. 이 몬테즈 포드의 NXT 하우스쇼 장면이 굉장히 화제인데요. 지난 가을 이후로 경기가 없었던 스트릿 프로핏 NXT 하우스쇼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몬테즈 포드가 엄청나게 불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온라인에 풀리자마자 화려화 안에서 상심이 컸다, 자신을 놓아버렸다 등의 루머가 있었지만, 몬테즈 포드는 계획된 증량이며 벌크업에 들어갔고, 새롭게 돌아올 몬테즈 포드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을 놓을 만해. 되테즈 포드. 그러니까 몬테즈 포드가 지금, 그러니까 약간 헤비급으로 아예 올리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AJ 스타일스도 노원이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노원이라는 시절에 자신의 배를 가리기 위해서 맨날 티셔츠를 입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증량을 하려던 시절에 누구나 이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몬테즈 포드가 이게 막 요즘 자신이 안 쓰이고 아내랑 막 같이 집에서 막 라면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더 높은 곳을 보기 위해서 몸을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입니다. 티파니 또 사고치다. 티파니가 또 한 번 노출 사고가 일어났어요. 또 한 번. 로얄 럼블에 이어서 스맥다운에도 복귀한 티파니. 일리미네이션 챔버 선발전에서 또 한 번 노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고 복장을 부여잡느라 시전이 불안정한 장면이 연속으로 보여졌는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장 관련해서 노출이 아닌 안전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진짜 이 티파니가 있잖아. 여러분들 이 WWE를 보다 보면은 화면이 갑자기 검은색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는 뭐냐면 주로 여성 선수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 노출이 있었던 거야. 가슴 부분 노출이. 근데 이게 계속 티파니랑 샬롯한테만 일어나거든요. 좀 브라 형식의 디자인을 한 친구들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티파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스맥다운 중계할 때도 한빈스가 티파니 왜 이렇게 못하죠? 티파니 너무 엉망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경기 중에 실수하는 장면? 아니면 시장이 좀 너무 허술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것 때문이라 이거야. 이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다 이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화면을 블랙아웃 시킬 거면은 조금 경기복을 안전하게 해라. 좀 스포츠 브라탑을 기반으로 해갖고 그 위에 장식을 붙이던지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노출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뉴스, 시련이시여. 코디 로즈는 타이틀을 잃게 되었고 그 후에 그에게 로얄 럼블 우승은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코디 로즈라는 인물에게 시련을 주는 것을 선택한 WWE. 어쨌든 코디 로즈는 럼블이 아니면 챔버를 우승했어야만 하는 인물인데 레슬매니아 기회가 미뤄지고 있는 코디를 그려내기 위해, 그러니까 레슬매니아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이번 스맥다운에서도 되게 애가 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런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로만이 로얄 럼블을 우승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10번째 챔버 경기에 참가하는 오튼이 엘리미네이션 챔버를 우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튼이 악역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코디 로즈가 결국에는 롤업 아니면 1챔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만 하는 사나이인데 롤업을 놓쳤으니까 무조건 1챔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랜디 오튼이 이걸 우승해서 10번째 일리미네이션 챔버에 우승을 하면서 턴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코디가 뻔하게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우승을 할지, 아니면 랜디 오튼이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기념비적인 10번째 참가를 하면서 우승을 하면서 악역까지 할지, 이걸 지금 양대로 일리미네이션 챔버의 양대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코디는 사실 지금 드루 맥킨타이어, 제이콥 파투하고 트리플 스렛 레슬매니아 행이 유력하잖아. 근데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우승해야지만이 드루 맥킨타이어에게 갈 수가 있는데,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아마 파투하고 코디 이렇게 트리플 스렛으로 갈 거면 둘 중에 한 명만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일리미네이션 챔버인데 누가 우승하냐 이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랜디 오튼의 우승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이콥 파투하고 코디하고 1대1 할 수도 있고 레슬매니아에서, 아니면 제이콥 파투하고 코디가 예정대로 트리플 스렛을 드루 맥킨타이어가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더블핀이 나온다거나 코디하고 제이콥 파투가 더블핀이 나와서 트리플 스렛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랜디 오튼이 우승하고 제이콥 파투하고 코디하고 드루의 악연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랜디 오튼이 우승하면서 페이탈 4위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WWE 챔피언십 관련된 노선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WDQ 뭐 이런 건 없죠. WDQ 이런 건 없고, 내 생각에는 아마 더블 핀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켈리 굿바이, 링 오브 어너 때부터 선수이자 링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그 영역을 WWE까지 넓혔던 NXT 인터뷰, 켈리 킹케이드가 WWE와 이별할 것 같습니다. 4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2월 14일부로 WWE와의 계약이 종료가 될 거라고 하고, WWE 쪽에서 계약 연장 요구가 없었다고 하네요. 엘튼 프리스하고 교제 중인 그녀, 엘튼도 병원에 있는데 그녀마저 WWE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두 명 모두 당분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링 오브 어너 때부터 귀여운 외모로 이제 선수를 하다가 나중에는 링 아나운서로 전향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던 인물인데, 이 켈리 킹케이드가 이제 NXT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2월 14일부로 계약이 끝난다. 이제 켈리는 NXT에서 볼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네.
다음 뉴스, 이 마지막 뉴스인데 배드버니가 복귀한다. 이번 주 애리조나 상원의원 루벤 갈고가 토니 칸에게 배드버니를 AW에 초청하면 어떻겠냐 라고 추천하는 트윗을 날렸고, 옵저버의 알바레즈의 소식에 의하면 행선지는 당연히 WWE라고 합니다. 백래시 2023 이후로 모습을 감춘 배드버니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의 월드투어 포스터를 보면은 3월부터 5월까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투어를 3월부터 5월까지는 안 한다는 거야. 6월부터는 하는데, 이 말이 뭐냐? 레슬매니아 시즌을 비워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레슬매니아 시즌에 배드버니를 볼 수 있다는 루머가 신뢰감을 얻고 있습니다. 주말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을 하고 그래미를 다수 차지한 이 메가 슈퍼스타 배드버니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서 가장 핫한 슈퍼스타가 배드버니인데, 이 배드버니가 WWE 쪽에서 먼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배드버니 쪽에서 먼저 문을 두드리니까 WWE는 그야말로 개를 탄 거죠. 예. 그래서 이 레슬매니아 시즌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어쩌면 배드버니가 또 한 번 WWE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배드버니 vs 블랙 이딴 거 하는 거 아니지? 왜? 충분히 할 수 있지. 지금 알리스터 블랙 지금 공기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 하면은 알리스터 블랙은 땡큐죠. 어떻게 보면은. 알리스터 블랙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알리스터 블랙하고 데미안 프리스트 둘 다 아쉬워. 둘 다 공기가 되고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둘 다 잘하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둘 다 무언가가 부족해. 랜디 형 배드버니를 도와줘. 이렇게 랜디 오튼은 연예인 당담 집사가 되는 건가? 아무튼 랜디 오튼이 레슬매니아에서 뭐 하게 될지도 너무 궁금하고, 일리미네이션 챔버 우승설이 좀 약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왜냐면 랜디 오튼은 역사상 처음으로 9번째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참가한 선수로서 최다 참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스맥다운을 통해서 10번째 참가 기록까지 스스로 본인의 기록을 갱신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랜디 오튼이 이번 1챔을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팬들의 염원이 거세지고 있다. 폴 르벤 맥맨, 지금의 트리플 H는 레슬매니아 대진을 손바닥 뒤집듯 하도 바꿔대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새로운 빈스를 보는 것 같다는데요. 레슬매니아는 이제 9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진 대부분이 지지부진합니다. 지금은 꽤나 확정이 되어야 하는 타이밍인데요. 주요 스토리 라인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계자들조차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이거 꼭 빈스 맥맨 때 같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 라는 거야. 이게 굉장한 안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WWE가 지금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래도 난 좀 일리미네이션 챔버 기대해요. 예. 일리미네이션 챔버 때 우리 뽕 차올랐던 그때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제프 하디 스완턴 은퇴. 제프 하디는 결국 새로운 피니셔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브미션이 베이스가 될 것 같고 그는 목 부상이 심하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 새로운 유니크한 피니셔를 만들어 그 누구도 보여준 적 없는 서브미션을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하디즈는 당분간 은퇴할 일 없이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네요. 재밌는 소식입니다. 제프 하디가 데어데블이라는 별명이 있잖아.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무모한 악마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그를 상징하는 스완턴밤을 안 쓰게 되면서 아마 새로운 서브미션 피니셔를 쓰게 될 것 같다라는 뉴스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래 썼죠. 이 나이가 있는데 또 허리라는 게 제프 하디가 그동안 했던 걸 감안하면은 말도 안 되게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 경호도 스완턴 안 쓴대. 아파서. 이제 오래 하려고 안 쓴다고 했는데 제프 하디는 먼저 썼는데 더 느끼고 오래 쓴 거야. 그러니까 엄청 오래. 제프 하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페미 FA. 오바페미가 로우에서 바이킹 레이더스를 공격하면서 로우 소속인가 했는데 같은 주 스맥다운에선 키 윌슨을 또 공격하면서 스맥다운 소속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3명밖에 되지 않는 FA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WWE.com에 가면 로스터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로우, NXT, 스맥다운, 레전드, 알루미니, 프리 에이전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프리 에이전트 이 섹션을 보면은 브록 레스너, 오모스, 오바페미 이렇게 딱 3명 있다 이거야. 이거 오바페미가 아직 어디인지는 정해지질 않았다. 그래서 오바페미가 어디로 오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스맥다운이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나는 로이스 키스랑 나눠 먹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은 약간 흑인 계열의 파워하우스를 같이 데뷔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로이스 키스가 데미안 프리스트를 탈락시킴으로써 스맥다운으로 오고 오바페미는 로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나이트 WWE랑 삐걱거린다 라는 뉴스인데, LA 나이트는 경영진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걸까요?
소셜미디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관련된 밈을 트윗하면서 트럼프 얼굴에 성범죄자 몸에 합성했습니다. 트리플 H는 직접 트럼프와 협업을 하는 사이인데 이를 통해 LA 나이트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굴욕적인 장면에 나오거나 출연조차 못할 수 있겠는데요. WWE는 정치와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늘 정계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지금 LA 나이트가 끌어온 이 관심을 끄고 싶어 할 것입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LA 나이트가 인디 시절 때 트럼프의 빙의돼서 막 이렇게 불법 국경 넘어온 그런 사람들 막 욕하는 막 그런 프로모를 막 트럼프를 풍자하려고 했던 그 장면인데, 그거랑은 다르게 트럼프를 욕하는 거를 이제 트윗을 하고 뭐 인스타에 뭐 리포스트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했단 말이야. 이제 굴욕적인 장면에 나오거나 출연조차 못할 수 있겠다 이렇게 걱정했는데, 이게 웬걸? 어제 로우에 LA 나이트가 이겼어요. 어제 로우 LA 나이트가 일리미네이션 챔버 참가자 선발전 트리플 스렛을 이기면서 로우의 메인 이벤트를 장식했어요. 네. 그래서 이 뉴스는 내가 어제 퍼온 거지만 어제 밤에 한 거잖아. 로우는 내가 뉴스를 퍼온 다음에 그 경기가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LA 나이트가 그 뉴스랑 별로 상관이 없다, 여전히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리아 은퇴. 알리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려나? 나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인데, 알리아는 프로레슬링에 대한 모든 것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복, 피규어 등 자신에게 DM을 주면은 판매하겠다고 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선 사견인데 NXT를 쭉 봐온 저로서는 이제 15년부터 21년까지 여성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NXT에 박혀 있었던 사람이 없어. 갇혀 있었던 사람이 NXT의 최장수 여성 장수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제 알리아가 여기 썼듯이 6년 동안이나 NXT에 갇혀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매년 방출러시 때마다 야 방출되겠다 했는데 방출이 안 됐어. 근데 조금씩 늘고 하더니 나중에 스맥다운에 콜업되더라고, 6년 만에. 그래서 나는 진짜 얘 대박이다, 확실히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했는데, 막상 스맥다운에서 그 태그팀 챔피언까지 해봤는데도 방출당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알리아는 NXT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알리아가 모든 프로레슬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예. 예쁜 사진만 퍼오셨네. 되도록이면 그 뉴스의 뉘앙스랑 맞게 하려는 거죠. 다음 뉴스입니다. 역대급 연예인 대결 펼쳐지나? 로건은 여러 차례 배드버니를 비난했고 그의 하프타임 공연조차도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배드버니를 자극했는데요. 저번에 전했듯이 배드버니는 지금 월드투어를 3에서 5월 딱 레슬매니아 시즌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이크 폴, 로건 폴의 동생의 SNS인데, 그가 이제 배드버니를 두고 칭하기를 미국을 증오하는 이가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을 한다니 말도 안 된다, 모두 하프타임 공연 때 TV를 끄고 보이콧하자 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제이크가 형을 위해 워크를 날리는 걸까요? 이 트윗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로건 폴은 이 동생의 트윗을 인용하면서 난 동생과 생각이 달라요, 섬사람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이크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지적하면서도 배드버니를 놀릴 수 있는 최고의 재치를 보였습니다. 만약 이 경기가 성사된다면 레슬매니아에 걸맞는 큰 대진입니다. 다수의 선수 출연을 고려해 태그 매치로 뭐 LA 배드버니, 비전 이런 식으로 태그팀 매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하프타임 공연을 배드버니가 했잖아. 그래서 이제 로건 폴은 여러 차례 별로 기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이크 폴은 심지어 미국인들이 대동단결해서 TV를 꺼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 이 배드버니의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은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거의 가수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가 되겠는데, 이제 경기 중간에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당대 최고의 가수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비영어권 노래를 하고 있는 배드버니가 이 하프타임 공연을 한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예, 메가스타라고 보여지고, 이게 재밌었어요. 섬사람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라고 이 배드버니를 쉴드 치듯이 배드버니를 엿먹이는 이 재치있는 발언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데미안 프리스트도 데미안 프리스트인데, 내가 여기에 본문에 썼듯이 이거는 내가 퍼온 뉴스의 그 추측인데, LA 나이트하고 배드버니 대 로건 폴, 브론슨 리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비전에 멤버가 없잖아 사실상. 약간 이게 현지의 추측이에요. 예, 재밌습니다. LA 나이트. 근데 진짜 LA 나이트 뭐 어떻게 안 되나? 이제는 나도 내가 옛날에 전년도에 모든 위클리 쇼를 리뷰할 때 LA 나이트는 어차피 안 된다, 유리천장이 있다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제는 나도 LA 나이트가 천장을 깨는 걸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기회를 손에 잡을 듯 못 잡으니까 너무 화가 나 보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비전 벌써 연예인 짬처리행. 모르는 거죠 일단은. 네. 근데 배드버니하고 경기하는 거는 포상인 것 같아. SNS 팔로워가 100만 명 정도 늘 것 같은데. 다음 뉴스. 비앙카 레슬매니아 가능? 비앙카의 복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앙카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이렇게 오랜 공백을 가지는 것은 매우 희귀한 케이스이며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비앙카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앙카는 전년도 레슬매니아에서 최고의 경기를 선보이는 중에 손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딱 1년이 다 돼가는 셈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전히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비앙카가 정말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한창 내가 좋아하던 NXT 시절 언더독 비앙카 사진을 퍼왔고 이때 무관으로 졸업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죠. 얼른 손가락이 나왔으면 좋겠어. 다음 뉴스입니다. 스톤콜드 레슬매니아 온다? 라고 써야 되는데 레슬매니아 옵니다. 와요. 레슬매니아 온다. 스톤콜드가 WWE 월드행을 확정 지으면서 레슬매니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고가의 금액을 받고 관중들과 사진을 찍어줄 텐데요. 전년도와는 다르게 온 김에 무언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치솟는 중이랍니다. 네. 오스틴이 그러니까 WWE 월드에 출연을 한다는 거. 월드가 뭐냐면 이제 레슬매니아 때 팬 액세스 커다란 컨벤션 행사를 가지는 게 WWE 월드라는 행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선수들이 예약을 받고 그 예약된 금액을 받으면 사인이나 뭐 사진이나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내면 사인 사진 둘 다 해주거나 뭐 그런 게 이제 WWE 월드 컨벤션 행사인데 여기에 오스틴이 참가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이 그래도 온 김에 뭐라도 하지 않을까? 누구 뭐 위험한 선역을 대신해서 링에 들어와갖고 스턴 한번 날리고 도망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레슬매니아 때 하나 장면 한 꼭지는 맡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군터한테 스턴 하나 한 방 먹여줬으면 바로 그거예요. 예. 레슬매니아 때 나와서 군터가 누군가의 커리어를 위협할 때 그때 스턴 한 방 딱 먹이면 진짜 글만 봐도 도파민이 차오르네. 재밌네요. 네. 스톤콜드가 레슬매니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림도 없지 찬돌 스리폴드. 그렇죠. 오스틴은 일단 은퇴를 완전히 한 건 아니죠. 또 경기를 할 수도 있는데 레슬매니아 오스틴 대 군터 어지럽네. 좀 그런 식으로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역시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해봐야 재밌는 일들 많이 생기네. 네. 오스틴 대 군터. 다음 뉴스입니다. 타이푼 병원 신세. 이 타이푼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옛날 골든 제너레이션 때 활동하던 분이죠. 타이푼 혹은 쇼크 마스터로 알려진 그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코디 로즈와 골더스트의 외삼촌이기도 한데요.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다가 아내의 성화에 병원에 갔더니 하루만 더 늦었더라도 죽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담낭이 파열이 되어서 독소가 퍼져서 30일째 누워있다고 하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터그보트 아시는구나. 예. 터그보트, 내추럴 디제스터의 타이푼 내지는 이제 쇼크마스터. 이제 쇼크마스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팅이 자신의 미스터리 파트너로 정체를 딱 밝히는 순간 스팅이 쇼크 마스터 하면 이제 벽을 뚫고 이 스톰트루퍼 모자를 쓴 쇼크마스터가 등장해야 되는데 벽을 뚫었지만 그 벽에 발이 걸려서 등장하는 순간 넘어졌어. 엄청 추하게 엎어졌거든. 그래서 희대에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이 쇼크마스터의 등장 장면이거든. 그래서 그 쇼크마스터 피규어가 실제로 그 피규어를 열면은 엎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서 있잖아. 피규어를 딱 이렇게 열면은 서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 피규어는 엎어져 있어, 이렇게 거꾸로. 등을 보여줘, 피규어를. 아무튼 이 타이푼 쇼크마스터로 알려진 코디 로즈의 외삼촌의 쾌유를 빕니다. 브론 브레이커 부상. 브론 브레이커가 탈장에 걸려서 수술해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리를 비울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빠르면 6주라고 하네요. 예. 그냥 거진 레슬매니아를 놓칠 확률이 99%야. 그래서 이게 원체 갑작스러운 부상이었는데 로우에서 아나운서 테이블을 뒤집다가 경직이 오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거는 왜 그가 로얄럼블에서 허무하게 탈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면 아나운서 테이블 뒤집는 게 로얄럼블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브론은 세스와 레슬매니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둘 다 돌아오기 위한 병원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레슬매니아는 현재 경기가 한 경기만 확정이 되어 있어
욕을 먹는데 유력한 매치 하나가 취소가 될 상황입니다. 만일 세스만 복귀한다면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브론의 탈장은 전부터 전조가 있다가 테이블을 뒤집는 순간 발병된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일어날 일인 것처럼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딱 8주간의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브론 브레이커가 이 아나운서 테이블 뒤집는 장면이 원래 전조가 전혀 없고 탈장이 아니었는데 이 뒤집다가 탈창 이렇게 돼서 으악 이게 아니라 탈 하다가 테이블을 뒤집는 순간 창 이렇게 된 거야. 원래부터 운동할 때 복부에 통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마침표를 찍은 게 저 아나운서 테이블을 뒤집는 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탈장인 채로 사우디로 가서 로얄럼블을 한 거지.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처맞을 수밖에 없었다. 어지럽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레슬매니아 대진이 세스 롤린스 대 브론 브레이커가 없어졌다. 그렇다면은 세스 롤린스 혼자 어깨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냐 이거야. 이게 너무 애매하다. 좀 모르겠어요. 근데 트리플 H도 몰라. 내 생각에.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 비전 망했네요. 비전 망했죠. 비전 특 비전이 없어. 거기는 그냥 그 B가 날비자 여기 날비자 한문으로 날아다니는 애들이 무조건 있어야 돼 거기. 옛날 로건폴도 그 다이빙 엘보 해가지고 반월판 부상당했죠. 수술했죠. 브론슨 리드도 워게임에서 모두에게 잊지 못할 장면을 만들겠다 하고서 철창에서 떨어져서 발목 부러졌죠. 브론 브레이커 탈장했죠. 세스 롤린스 다이빙 헤드버트에서 지금 모든 세계선을 다 뒤틀어 버렸죠. 비전은 그런 그룹입니다 여러분. 로건폴 비전에 있으니까 쩌리 같은. 지금이라도 로건폴을 추대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안 늦었다. 아직 안 늦었고 로건폴을 추대해라. 차라리 로건폴이 포레이먼이랑 둘이 다니는 게 나아. 지금 다 망했어. 이상한 행동 한 번에. 이게 다 세스 때문이야. 이게 다 내가 비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박치기 한 번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레슬매니아 모든 대진이 트리플 H 그렇지 않아도 욕먹고 있는데 더 욕먹게 되고 레슬매니아 그림이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레슬매니아가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 대진이 한 개밖에 확정된 게 없잖아. 뭐 많이 쳐주면 리브 모건 박해 정도? 2개? 이거 트리플 H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자기 전에도 생각날 거야. 문제가 많아요 지금. 진짜 미쳤어 WWE. 요즘 작년에는 와 진짜 너무 재밌어 미쳤다 막 이랬는데 올해는 진짜 미친 것 같아. 올해는 그냥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WWE가 재수가 없었지. WWE가 재수가 없었어. 처음에 세스 롤린스 어깨 나갔을 때만 해도 그러면 어깨 금방 나으니까 브론 브레이커랑 붙이자 레슬매니아 때 해주고 막 브론 브레이커 머리 밟고 막 그랬는데 브론 브레이커 본인도 탈장이 생겨버리니까 이러면 브론 브레이커를 공격하던 애가 뻘쭘해지잖아. 이게 사실 얘가 세스 내지는 세스의 부하인데 몰라 일단 계속 괴롭히고 보자 이러고서 브론 브레이커 머리 밟은 애가 이번 주 로에도 나왔던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요즘 삼치 욕할 뉴스밖에 없어. 크크. 그니까요. 예. WWE 메인 이벤터들 분노. 점점 당일 각본을 바꾸던 빈스 맥맨 시절을 연상케 한다는데요. 레슬매니아 대진들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선수들이 혼돈과 불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단 하나의 PLE만 남기고 있는데 레슬매니아까지 우리가 원했던 시네마를 연출할 수 있을까요? 레슬매니아로 기대하던 베키 대 AJ는 일리미네이션 챔버의 대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레슬매니아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대 아메리카노 대진은 어떤가요? 레슬매니아 대진이 유력하지만 이 대립에 대한 반응은 미미합니다. WWE 챔피언십 구도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결국 코디 대 드루인 걸까요? 제이콥 파트를 공격한 사람은 그래서 누구인가요? 제일 좋은 길은 랜디, 코디, 제이콥, 드루 모두 WWE 챔피언십을 하는 겁니다. 역대급 불안한 매니아 시즌이네요. 네, 이렇습니다. 어지럽네요, 정말. 네. 이거는 내가 내 사견을 만약에 뉴스에 쓰잖아요? 그럼 저는 가로를 치거든요? 가로를 친 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근데 이 본문이 이렇게 써져 있어. 이 본문이 이렇게 써져 있다고, 혼란 그 자체입니다. 결국 코디 대 드루인 걸까요? 파투를 공격한 사람은 그래서 누구인가요? 이게 본문에 써져 있다니까요. 네, 진짜 어지럽죠. 엘그란데 대 엘그란데도 내 생각에는 레슬매니아의 마스크 경기일 것 같은데 진 사람은 가면을 벗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여기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죠. 뭐 트리플 레아 가면은 물론 이 인기가 많은 두 명이지만 이게 또 베키 대 AJ도 램의 대진으로 기대를 받았었잖아. 근데 이걸 지금 시카고라서 미리 하는 느낌인데 이러면 램의 때 뭐하냐 이거야. 램의 때 이걸 2차전을 할 거냐 이거야. 그렇다면은 아마 50대 50 부킹을 할 거다 이거지. 봐봐, 베키 대 AJ가 하잖아.
1챔에서. 근데 레메 때도 할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AJ가 1챔에서 이겨요. 그 다음에 레메 때 베키한테 져줘요. 베키가 다시 레메에서 챔피언이 돼요. 그리고 AJ는 다시 알바하는 거야. 다시 지 볼일 보러 가는 거야. 이게 50대 50 부킹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AJ하고의 베키가 1챔에서 한번, 레메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베키가 1챔에서 져주고 레메에서 다시 따고 AJ는 다시 집으로 가고, 이거는 진짜 최악의 부킹일 수가 있다. 이래서 50대 50 부킹이 안 좋다. 다음 뉴스입니다. WWE 챔피언 덕분이라는 뉴스인데, 스맥다운 시청자가 145만 명으로 1월에 126만 명보다 파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상당한 발전이며 드루 맥킨타이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 내 개인적인 사견인데, 저번 스맥다운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쇼잖아. 3시간 쇼인데 처음에 나와서 할 말을 하려다가 코디에게 쳐맞았고, 1시간 지나서 두 번째 등장해서 할 말을 하려다가 제이콥 파투한테 쳐맞아서 또 할 말을 못했고, 3시간 다 돼갈 때 또 모습을 드러내면서 겨우겨우 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드루 맥킨타이어의 역할이 큰 것 같다는 이 현지의 뉴스를 나 역시 이렇게 동의를 한다. 스맥 재밌던데 요즘. 그니까 아니 요즘에 스맥이 재밌어요. 심지어 원래 이게 해설을 직접 하잖아. 해설을 직접 하면 원래 재미보다 크게 느껴지긴 하거든. 이제 과몰입을 막 한단 말이야. 막 별일 아닌데도 로로비에요 막 이러면 이제 막 되게 재밌게 느껴지잖아. 내 자신이 도파민이 스스로 끌어올리니까 자기적으로. 근데 스맥은 진짜로 근데 색안경 빼고 봐도 재밌어. 요즘 스맥 재밌습니다. 티파니가 좀 살짝 저번 주에 시전이 애매했던 거 빼고는 저번 스맥은 정말 좋았어요. 네. WWE 대형 복귀 확정! 브론 레스너가 로우에 복귀합니다. WWE는 어제 이 소식을 발표했고, 이제 레스너를 향한 스토리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러가지 수가 있겠지만 하나는 일리미네이션 챔버 자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선발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폴헤이먼의 권력 등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립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WWE는 레스너의 상대를 군터 혹은 오바페미로 보고 있는 듯하며 그의 로우 등장 후에 첫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레슬매니아 상대는 누가 될까요?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도 경기를 할까요? 그런 비전 리더 되는 거임? 모르죠. 브록 레스너의 첫 행보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대립이 이제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일주 앞둔 상태에서 레스너가 등장한다는 거는 이제 일리미네이션 챔버에 갑자기 나와서 나 1챔 할래? 이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머니 인 더 뱅크 때 같은 일이 있었잖아. 막 갑자기 막 라디오 메고 막 와갖고 등장하고 1챔에 진짜로 막 나왔잖아. 몰라요 진짜로. 머니 인 더 뱅크에도 그렇게 참가한 적이 있어서 일리미네이션 챔버에 참가를 할지 아니면은 레슬매니아에서 경기하고 싶은 상대를 갑자기 뚝갑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딴 식으로 대립을 많이 해왔잖아. 처음에 코디 로즈 옷 찢으면서 막 좁힐 때도 썸머슬램 대진으로 이어졌듯이. 이 브록 레스너가 다음 주에 등장할 건데 내 생각에는 이 뉴스처럼 그의 첫 행보가 곧 레슬매니아 대진으로 직행할 것 같아. 만약에 로우에서 오바페미가 저번 주에 바이킹 레이더스가 개쳐 맞아서 오바페미 나와! 이랬어. 근데 오바페미가 나왔어. 그래서 바이킹 레이더스를 또 패. 근데 갑자기 삐용용용 빰빰 빠밤빰 하고 레스너가 나와서 오버패미를 좁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로얄 럼블 때의 빌드업이 이 로우에서 이어지면서 레슬매니아에서 검정 레스너, 하얀 레스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레스너의 복귀 후에 첫 행보, 다음 주 로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터 좁히고 잠자러 가나. 그러니까 군터 아니면 오바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도.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첼시 그린 심각하다. 예상보다 첼시 그린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최악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목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와. 저번 뉴스에서는 내가 조금 붓고 염저로만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 뉴스가 정정된 거죠. 이러면은 그녀가 곧 목발을 짚고라도 등장할 듯한데요. 중요한 것은 경기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레슬매니아 시즌마저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염자면 이제 경기를 또 단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벼운 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부러진 걸로 뉴스가 정정됐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목발을 짚고라도 스맥다운 텔레비전에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야. 첼시 그린의 성향상 어떻게든 쇼에 등장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하드워커니까
근데 문제는 결국엔 레슬매니아 시즌을 놓칠 거라는 거야. 첼시 그린도 한 꼭지 정도는 차지할 수가 있을 만큼의 활약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얘도 이제 본인의 레슬매니아 자리를 놓친다는 거지. 계속해서 레슬매니아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레슬매니아 시즌을 맞아서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어. 알바파이어 기회에 오나. 알바파이어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첼시가 출전을 해야 태그팀 매치 내지는 링스커트 주변에 매니저라도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기술이 또 점점 그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홈랜더? 그런 건 없다. 코디 로즈의 악역을 보고 싶다는 목소리는 꾸준한데 코디가 이것을 직접 부정했습니다. WWE는 오랫동안 쿨한 안티 히어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쪽조차도 싫습니다.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WWE는 많은 어린이 팬들을 대동하면서 역대급 선역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은 변화를 줄 수는 있어도 악역으로 돌아설 일은 아예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얼리어를 통해 알려져 있듯 코디 로즈는 이미 덜하게 턴일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개인 뉴스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광기라니까요. 코디를 턴일시키는 건 광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존 시나의 베이비 페이스 탑 페이스 때 반응이 반반이었잖아. 반반일 때도 십수년을 했는데 코디는 반반도 아니야. 거의 압도적인 환호야. 몇몇 연고지를 제외하고는. 봐봐. 그러니까 이제 코디 로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핀벨러를 상대로 아일랜드에서 경기한다던가 17회 챔피언을 상대로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한다던가 막 이런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뭐 펑크를 상대로 시카고에서 경기한다던가 뭐 이런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거진 환호만 나오는 애기 때문에 얘만큼 성공적인 페이스는 없어요. 상품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턴일 시키는 거는 광기입니다. 광기.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코디 로즈의 턴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 어린애들은 본격 홈랜더 무빙하면 다 떨어져 나가지만 매니아들은 홈랜더 좁쌀 만큼 보여줘도 좋아 죽는데 못하러 턴일해. 그렇죠. 이제 아이들의 팬들을 모두 등 돌릴 수는 없다. 요즘 어린이 팬들을 대동하면서 선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다. 나도 요즘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 10년 전에 있잖아. 꼭 존시나뿐만 아니라 내가 되게 선역이야. 되게 선역인데 얘가 오히려 야유를 받고 악역이 막 되게 안 좋은 말을 해. 근데 은근히 속 시원한 팩폭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악역이 마이크워크 하면 되게 환호받고 선역이 마이크워크 하면 되게 야유받는 그 청개구리 에라가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선역이 말하는 게 되게 환호받고 악역이 되게 야유를 잘 받고 있잖아. 오히려 도미닉 같은 애들이 되게 호감이지만 오히려 얘한테 야유를 해주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도미닉의 모습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야유하잖아. 그래서 이 청개구리 에라가 지났기 때문에 코디 로즈는 턴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JBL 일진설 부정하다. 이제 미즈가 언더테이커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 JBL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그가 자신을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전 백스테이지 군기반장이 많을 때 영입된 미즈로서는 JBL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을 거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JBL은 미즈가 계속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JBL이 미즈를 독려해준 쪽이라고 합니다. 네. 나만 안 괴롭혔다고 흐흐 맞죠. 예, 저게 맞습니다. 예. JBL이 이제 백스테이지 꼰대 뭐 일진이다 이런 썰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미즈는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사실 뭐 WWE 우호적인 입장인 미즈와 JBL이기 때문에 편가르게 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JBL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분 이름이 뭐였지? 이분 내가 너무 좋아하던 분인데 이름 까먹었네?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분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잖아요. 내 기억으로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인가? 그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좋아했지만 누구세요? 마우로 러날로 이분을 무슨 올해 해설자 뭐 이런 걸로 상을 줬는데 이제 너무 잘하니까 스맥다운으로 콜업이 됐던 당시인데 JBL이 야 온라인에서 그딴 거 받으니까 좋냐? 존재하지도 않는 상을 받으니까 좋냐고 이러면서 막 계속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날로가 약간 좀 우울증 막 이런 거 막 정신병 와가지고 저 그냥 NXT 보내주세요 해서 NXT 갔다가 NXT 갔는데도 이제 WWE랑 이제 계속 마주치게 되니까 더러워서 그만뒀죠. 예, 더러워서 그만뒀죠. 그 뒤로 이제 세계 최고의 복싱 대회 이런 걸로 하고 계시고 가끔 이제 메이플리프 레슬링 캐나다 최대 단체 거기에서 이제 중계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JBL이 옛날에 많이 괴롭혔어요. 또 미즈는 진짜 백스테이지에서 꼰대가 많을 때 다녔죠. 예. 언더테이커 뭐 레슬링 법정의 판사였죠. 레슬링 법정이라고 이제 선수끼리 트러블 있으면 그걸 이제 레슬링 법정에서 해결해요. 그래서 언더테이커가 판사야.
예, 막 분리레이 이름부터가 불리네. 버버레이 이 사람이 약간 검사 이런 거 했었고, 그래서 이제 레슬링 법정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판사 언더테이커가 직접 판결을 내려. 너는 앞으로 2달 동안 얘 맥주 사, 약간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쪽이고, 미즈도 거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거기에 뭐 베노아도 있었고 바팔리, JBL, 분리레이 꼰대도 엄청 많았던. 미즈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이병 때 괴롭힘 당해도 병장 되면 세탁되는 거지. 그것도 맞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영가님 또 그러신다. 언더테이커가 또 한 번 요즘 레슬러들을 깎아내렸습니다. 요즘 애들을 고생을 너무 안 한다는데요. 자신이 겪은 것처럼 극한의 고난은 아니더라도 진정한 고난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의 사고, 레슬링 스쿨을 다니기 위해 전 재산을 붓거나 하는 날카로운 투지 같은 게 없다는데요. 언더테이커가 계속해서 젊은 선수들, 요즘 애들을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은 일인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총칼 들고 출근해야. 언더테이커 실제로 그렇게 말했죠. 예, 백스테이지에서 히트가 워낙에 빡세게 일 때가 있고 시멘트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진짜 칼을 들고 똘똘이 초창기에 출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백스테이지에서 플스하고 막 이런다고 막 욕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언더테이커가. 근데 또 라떼눈을 또 시전한 거야. 그래서 이게 과연 언더테이커 본인에게 이게 좋은 일일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더테이커도 좀 몸을 사려야 될 수도 있다. 언제까지 본인의 유산으로 프리토크 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이 현지 언론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K 펑크. 예, 이전에 렛짤에서 CM 펑크의 새로운 문신을 소개해드렸는데 2K의 신작에서도 이게 반영되었습니다. 얼마 전 하늘로 떠난 펑크의 애완견 레리의 발바닥이 펑크의 갈빗대 중심의 새로운 타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게 게임에서도 신작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모델링은 하나도 안 바꾸고 말이야. 문신만 이거 점 몇 개 찍고서 업데이트했다고 생색을 내는 뉴스. 또 CM 펑크의 쇼케이스 모드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경기들은 펑크의 인생을 바꾼 경기들과 판타지 경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펑크의 인생을 바꾼 과거의 경기들, 2008년 썸머슬램 JBL 전, 2008년 아마게돈 레이 미스테리오 전, 레슬매니아 27 랜디 오튼 전, 레슬매니아 29 언더테이커 전, 2013년 로우 존시나 전, 2013년 일리미네이션 챔버 더락 전, 2013년 썸머슬램 브록 레스너 전, 24년도 배드블러드 드루 맥킨타이어 전, 25년도 로우 시즌 프리미어 넷플릭스 세스 롤린스 전, 레슬매니아 41 로만 레인스 대 세스 롤린스 대 CM 펑크 트리플 스랙까지. 또 가상의 판타지 매치로는 스톤 콜드, 에디 게레로 싱글 매치죠. 요 미즈하고 마리즈를 상대로 AJ하고 부부 태그팀 매치 등이 있습니다. 머니 인 더 뱅크 2011이 없다고요? 그것은 빈스 맥맨이 없어야 되니까요. 라는 현재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 인 더 뱅크 2011은 이미 2K15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다고 편집자님이 얘기해주더라고. 그래서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빈스가 없어야 되니까 머니 인 뱅크 2011을 빼고 CM 펑크 본인이 인생 최고의 경기를 뽑은 2013년 로우 존시나전 그 파일드라이버를 한 경기가 있거든요. 파일드라이버 꽂고 나서 쿨하게 벌금낸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가 대신 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쇼케이스 모드 놓칠 수 없다. 로우 경기 개 명경기. 그쵸? 그 경기 너무 좋았죠. 네, 펑크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기라고 하네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서 전 좋아하는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이 펑크가 레메에서 진 경기들이 다 재밌었어요. 예, 랜디 오튼한테 스프링보드 크로스라인 하려다가 RKO 맞는 그 경기도 좋았고, 무엇보다 난 펑크 경기 중에 이 29 언더테이커 전이 진짜 막 역대급 손에 꼽는 명경기 같아. 펑크 경기 중에 이 레슬매니아 29에서도 단연코 최고의 경기 중 하나였고 굉장한 명승부였죠. 이때 펑크가 이거 하기 싫어했는데 심지어 난 메인 이벤트 원해, 그러니까 삼치가 언더테이커랑 너 경기도 메인 이벤트야. 그러니까 펑크가 메인 이벤트는 마지막 경기 메인 이벤트라고 하는 거야 이 멍청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하기 싫어했지만 경기 자체는 겁나 재밌었다. 이 썸머슬램 비스트 대 베스트 경기도 너무 재밌었죠. 와, 진짜 이때 미쳤습니다 정말. 또 레스너는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랑만 좋은 경기 하는데 펑크랑 경기 괜찮게 했고, 실제로 펑크 UFC 갈 때도 조언을 해줄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또 배드블러드 드루 맥킨타이어 전, 최고였죠. 네. 넷플릭스 프리미어 세스 롤린스 전, 전년도 트리플 스렛도 맛있었다. 그 맛있었던 경기들을 다 이 쇼케이스 모드를 통해서 다시 추억을 되살릴 수가 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입니다. 핀 11 특계 이유는, 네, 핀 벨러가 또 한 번 챔피언십을 그것도 PLE에서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CM 펑크 덕분이었습니다. CM 펑크는 유럽 투어에서 벨러와 1차전을 치루었고 함께 일하기 좋은 상대라면서 벨러를 다시 지목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벨러가 저번 9월부터 제대로 된 승리가 없기 때문에
각본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화가 나서 챔피언을 불러 제끼면 타이틀전을 치를 수 있는 건가요? 네. 원래 그랬는데요. 네. 원래 화나서 챔피언 부르면 챔피언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유, 미, 썸머슬램. 그러면 썸머슬램 가는 거잖아. 언더테이커 되는데. 그니까. 아무튼 CM펑크가 아일랜드에서의 그 핀벨러 1차전이 좋았잖아.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생각보다 펑크하고 벨러의 대진 자체가 좀 신선도가 아직 남아있어서 저는 좋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일리미네이션 챔버에 참가를 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로만 레인즈의 TV 스케줄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일리미네이션 챔버 전주가 되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참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로만이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핀벨러하고 CM펑크의 퓨드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한 포섭 겸 로만 레인즈의 꿀 빠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 전형적인 일챔 땜빵 타이틀전이지. 로럼전 바켈 라켈도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CM펑크가 일리미네이션 챔버가 시카고고 경기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로얄럼블은 WWE 챔피언십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월드 헤비 챔피언십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핀벨러로서는 이제 타이틀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서로. 다음 뉴스입니다. 파워하우스 홉스 해고 로이스키스죠. 로이스키스가 최근 등장하지 않아서 해고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불었는데요. 오히려 그가 스테파니아 팟캐스트의 등장이 확정되면서 AEW 스타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로이스키스 실제로 스맥다운에 오는 걸로 점쳐졌었는데 등장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스테파니 팟캐스트에 등장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아마 썰을 먼저 풀고 그 썰이 좀 화제가 되면 스맥다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로럼 1회 계약 같은, 그거 이제 스파 참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스파 참전이 아니라 정식 계약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름까지 바꾸진 않았겠지. 다음 뉴스입니다. 제시 벤츄라가 트럼프의 명예의 전당을 혹평. 옛날 제시 벤츄라 정치할 때는 그렇게 트럼프랑은 좋게 지내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거에서 제시 벤츄라가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63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레슬링을 하면서 헌신했는데 트럼프가 대체 한 게 뭐냐? 건물 두 채 빌려준 게 전부가 아니냐며 레슬매니아 장소를 빌려줬었죠, 트럼프가. 그래서 얘가 뭔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냐면 분노했습니다. 레슬매니아 개최 장소와 식전 컨벤션 장소를 빌려준 적이 있던 트럼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시 벤츄라는 분노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WWE 출신들에게서 문매를 받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슬매니아 장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자격이 넘치지 않나. 더군다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레슬매니아 대진에 심지어 참가를 했잖아. 자격이 난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 개인과 외부 인사들은 명예의 전당 헌액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보잖아. WWE도 선정에 대한 그 기준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아니 뭐 스눕독보다는 난 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예. 스눕독은 노래 몇 번 하고 엘보드라, 스눕독은 경기를 심지어 뛰었네. 스눕독도 충분히 자격이 있구나. 아무튼 트럼프는 전 자격이 있다 생각됩니다. 예. 터미네이터도 헌액되었는데 터미네이터 아저씨도 자격이 있죠. 예. 록센 페레즈 부상? 록센 페레즈가 병원에 잠깐 있을 일이 있었나봐요. 하루 이틀 입원할 일이 있었는지 이번 주 로우에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지먼트 데이가 빨리 나으라고 풍선을 보내줬습니다. 네. 록센 페레즈는 이번 로우에 불참했고 백스테이지에서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이제 심각한 게 아니라 단순 잔병 치레를 하면서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큰 병이 아니고 곧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존 시나는 명전 언제 가나요? 시나 형 명전 빨리 제발. 올해 메인은 스테파니라고 합니다. 예. 스테파니가 전년도 트리플 H에 이어서 스테파니가 헌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브론 브레이커 레슬매니아 노치나. 브론 브레이커에 대한 회복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옵저버의 알바레즈에 의하면 레슬매니아 42를 놓치게 될 거라고 합니다. 20대인 만큼 기적적인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레슬매니아 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 그로 인해서 브론 브레이커 대 세스 롤린스 대진은 망가진 듯 합니다. 이게 메인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진짜로 WWE 올해 레슬매니아가 걱정입니다. 정말 과연 트리플 H의 매직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요즘인데요. 진짜 나는 전혀 짐작이 안 가요. 지금 어떻게 될지. 네. 브론 브레이커가 아마도 레슬매니아를 놓칠 것 같다.
이 탈장이 아나운서 테이블을 뒤집어서 발병한 건 맞지만 그 전에도 전조가 있었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론 대 세스가 레슬매니아 메인 카드에서 살짝 나가리가 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연예인 매니아. 얼마 전 아이쇼 스피드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레슬매니아 참전 가능성을 인터뷰했는데요. 아마 본인이 경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튜버 아이쇼 스피드가 얘기했는데, 이 배우 스티븐 아멜 역시 레슬매니아 2일차에 카메오 참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일차라는 게 좀 의문이에요, 저는. 네. 배드버니 역시 레슬매니아 시즌을 비워두었고 링 바깥 SNS 등에서 로건 폴과 대립을 쌓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드버니가 월드투어가 3월에서 5월이 비워져 있잖아. 레슬매니아 때 출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2일차인 게 왜 의문이냐면, 이 스티븐 아멜은 이 코디 로즈의 지인이기 때문에, 코디 로즈는 근데 레슬매니아 1일차가 유력하단 말이지. 왜냐면은 로만과 펑크가 사실상 2일차 확정이니까. 근데도 스티븐 아멜이 2일차에 카메오 출전한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 이거는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015년 썸머슬램 에이드리안 네빌과 팀을 이뤄서 스타더스트하고 웨이드 바렛을 상대로 태그팀 매치를 승리했던 스티븐 아멜, 이미 WWE에서 경기를 한번 뛰었고요. 2017년도에는 올인에도 출연했었고 크리스토퍼 다니엘스하고 경기를 했는데 패배했어. 그리고 CM 펑크하고 같이 프로레슬링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힐즈라는 드라마가 있어. 이게 시즌2까지인가 나왔을 거야. 거기에 주연이야, 얘가. 그러니까 얘는 레슬링 경기를 2번 뛰었고 WWE랑 AW도 2경기 뛰었고 레슬링 드라마에도 주연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모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고 프로레슬링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이제 레슬매니아 출전이 유력해지고 있다. 더불어 이 스티븐 아멜, 아이쇼 스피드, 로건 폴은 빼자. 로건 폴 이제 우리 사람이라 치자. 그리고 이제 뭐 배드버니 해갖고 막 연예인들이 엄청 많아진다 이거야. 메인 카드는 줄어들고 있는데 세스, 브론 이런 애들은 빠지잖아. 근데 연예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로건 폴은 뭐 잘하지. 로건 폴 잘하죠. 예. 로건 폴 진짜 인정이에요. 올해는 맛이 떨어진다. 올해 어떻게 되려면 올해 레슬매니아 진짜 어쩌면 좋아? 사실 요즘에 WWE가 좀 재미가 없었잖아. 그러면서도 로얄 럼블 시즌 되면 머리 한번 깨지는 거고, 그래도 레슬매니아 시즌 때는 재밌겠지 하고 이제 억지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탈 뉴스만 있고 복귀는 맨날 먹던 레스너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요. 차라리 제리코라도 왔었더라면, 페이지라도 왔었더라면 이런 불안함은 좀 덜했을 텐데. 로우보다 스맥다운이 재밌는 게 뭐냐고. 크크. 아니 로우가 사실 다 세스 때문이야. 내가 세스 탓하는 거 조심스럽긴 한데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로우가 망한 건 세스 때문 맞잖아. 아니 나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세스를 난 좋아했고 비전을 좋아했고 난 좋아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펑크는 일리미네이션 챔버, 펑크가 1챔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게, 원래는 펑크가 챔피언이 아니었으니까,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펑크에게 우승을 주려고 한 거였다. 근데 세스가 이탈하면서 펑크가 챔피언이 되었다. 그 말도 맞고, 원래는 펑크가 로런 우승 그거였다고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원래 주요 대진은 펑크 대 코디였으니까, 어쨌든, 코디가 챔피언인 상태에서, 펑크가 이제 1챔이든 로런이든 우승해서, 코디에게 도전하는 게 원래 계획이거든. 근데 그 그림이 망가진 거는 세스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펑크를 챔피언으로 돌린 게 맞기 때문에 그 말도 맞죠.